안녕하세요. 난나입니다. 저는 20대 디지털 노마드로 치앙마이에서 총 5달 정도 지내봤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매년 한 달 살기를 하러 가보고 싶은 곳인데요. 치앙마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한 달 살기 입문지로 가장 좋은 곳. 일단은 물가가 정말 저렴하고 감성도 넘치고 인프라도 잘 되어 있어서 살기에 아주 편리한 곳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만 액티비티 같은 거는 확실히 부족하기 때문에 힐링, 재정비, 그리고 저 같은 디지털 노마드의 목적을 가지신 분들께 강력 추천드립니다. 먼저 태국의 또 좋은 점이 무비자 90일이 가능하다는 건데요. 그래서 비자를 따로 준비할 필요 없이 바로 떠나면 된다는 게 이제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입니다. 다만 입국 신고서가 이제 다시 부활했기 때문에 입국 신고서는 하루 이틀 전에 꼭 작성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언제 가는 게 가장 좋을까요? 일단은 가장 추천되는 시즌은 11월부터 2월 건기 시즌입니다. 이때 날씨는 진짜 천국인가 싶을 정도로 되게 좋은데요. 한국의 여름보다 덥지 않으면서 습하지도 않고 비도 안 오고 선선하고 맑은 날씨를 즐길 수 있는 최고의 시즌입니다. 대신 그만큼 전 세계의 여행객들이 몰려들기 때문에 사람이 좀 많고요. 항공이나 숙소도 조금 비싸지는 시기입니다. 특히 인기 많은 숙소는 이 시기에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시기에 한 달 살기를 준비하신다면 조금 미리 예약을 해두셔야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3월, 4월까지도 계속 건기지만 대신 이때는 스모그가 있습니다. 이때 화전 시기라서 미세먼지가 상당한데요. 마스크를 쓰면서 생활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일명 간절기 시즌인데요. 비가 오는 날도 많지만 그래도 사람이 확실히 적기 때문에 너무 많은 인파를 선호하지 않으신다면 이 시기에도 추천드려요. 그리고 6월부터 10월은 우기인데요. 동남아의 우기답게 비가 정말 자주 오고 비가 오면 이제 문제점이 벌레가 많아집니다. 다만 우기라고 해서 매일매일 비가 오는 건 아니고 날씨가 좋을 때는 또 좋기도 하기 때문에 나는 지금 당장 한 달 살기를 하러 가고 싶은데 날씨가 걱정된다 하시더라도 웬만하면은 지내려면은 다 지낼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항공권의 경우 너무 빨리 예매하시기보다는 약 3개월 전부터 가격을 확인해 보시기를 추천드려요. 비행기는 한국에서부터 직항으로 5시간 반이 걸리고요. 대부분이 이제 밤에 도착을 합니다. 첫날에 이제 밤에 도착을 하기 때문에 걱정이 되실 수도 있는데 밤이어도 택시나 이런 것도 잘 잡히고 체크인도 웬만하면 수월하게 진행되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숙소가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 달 동안 물론 호텔에 있으면 아주 좋겠지만 그러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몇 박씩 호텔, 레지던스, 호스텔 등 다양한 숙소를 경험해 보시거나 또는 한 달 동안 안정적으로 콘도에서 장기 숙박을 하는 방법도 있어요. 먼저 다양한 숙소를 경험하는 경우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감성을 즐길 수 있어서 좋은데요. 다만 한 곳에 쭉 머무르는 것에 비해 돈이 더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 짐이 많을 경우에는 이사가 번거롭고 귀찮을 수 있어요. 본격적으로 안정적인 한 달 살기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콘도 장기 거주를 추천드리는데요. 현지 아파트를 월세 내고 대여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생필품이나 음식 등은 직접 구매하면서 생활하게 되는데요. 주로 에어비앤비에서 찾아보고 예약하거나 또는 이메일, 메신저 어플 등으로 직접 컨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장기 콘도의 경우 특히 한국인 리뷰를 중요하게 보셔야 하는데요. 벌레나 위생 상태에 민감한 한국인들이 상태 좋은 콘도를 잘 찾아서 숙박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한 달 동안 같은 곳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꼭 리뷰를 많이 찾아보시고 결정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에어비앤비로 예약하면 수수료 때문에 가격은 조금 더 높지만 대신 보증금이 필요 없고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직접 컨택하는 경우 좀 더 가격이 내려가지만 보증금이 필요한데요. 보통 월세와 비슷한 가격입니다. 마지막 날에 보증금을 돌려받고 갑자기 목돈이 생겨서 불편한 경우가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보험을 필수로 들어오시기를 추천드려요. 저 같은 경우 장염에 걸려서 병원에 한번 갔는데 치료비가 거의 30만 원 가까이 나왔어요.
보험을 들어놓은 덕분에 그거를 다 보상받아서 정말 든든했다. 그리고 이제 돈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거는 한국 돈 5만 원권 있죠? 뭐 낙서나 이런 거 없는 돈으로 준비를 하셔서 현지에서 잘 쳐주는 환전소에서 이제 환전을 하는 게 가장 좋더라고요. 만약에 우리은행 이용하시는 분이라면 특정 ATM에서 바로 이렇게 돈을 뽑을 수가 있어요. 이것도 비율이 나쁘지 않아서 현금이 다 떨어졌을 때 쓰기 좋았고요. 이 치앙마이 내 식당에서는 이제 큰 곳이 아니면 카드를 잘 쓰진 않고요. 대신에 이 QR이라는 결제 수단을 국민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네이버페이를 추천드리는데 왜냐면은 데이터 상황에서 어플이 켜지는 속도가 가장 빨랐어요. 또 하나가 알리페이를 같이 이용할 수 있는데 편의점에서는 일반 QR 스캔이 안 되거든요. 대신 알리페이 결제가 가능한데 그것도 같이 이용할 수가 있어서 아주 편리합니다. 다만 이것도 외국인 결제가 되는 곳이 있고 안 되는 곳이 있어서 그런 경우는 이제 현금으로 결제를 하기 때문에 저의 경우 한 50% 정도는 QR로 사용을 하고 50% 정도는 현금으로 사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현금도 꼭 준비를 하셔야 된다. 유심도 현지에서 하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제가 주로 이용하는 마야몰 AIS의 경우 한 달 80기가 기준에 350바트, 약 15,000원 정도의 아주 넉넉한 용량을 사용할 수 있었어요. 제가 가장 좋은 요금제를 선택한 거니까 이거보다 더 저렴하게도 할 수 있고요. 근데 아무래도 밤에 도착하기 때문에 첫날부터 유심을 하러 갈 수 없잖아요. 이게 조금 걱정되시는 분들은 하루치 정도 이심을 미리 구매하셔서 이심 등록을 하고 오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어플 뭐가 있으면 좋을까요? 일단 첫 번째는 무조건 구글맵. 구글맵은 그냥 매일매일 끼고 살게 되는 어플인데요. 평소에 지도로 활용하면서 어디 돌아다닐 때도 쓰고 식당들 평점 볼 때도 쓰고 그리고 그랩. 그랩을 보통 다른 데서는 택시 어플로 많이 쓰지만 여기서는 볼트라는 어플을 주로 택시 어플로 사용하게 돼요. 그랩은 주로 배달시켜 먹을 때 많이 쓰게 됩니다. 그리고 번역기 어플. 파파고 같은 거 있죠? 영어로 소통이 가능하지만 가끔씩 불가능할 때도 있기 때문에 한국어에서 태국어로 바꿀 수 있고 그리고 태국어로 된 제품 설명서나 이런 거를 사진으로 찍어서 번역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있으면 매우 유용하기 때문에 번역기 어플도 깔아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한 달 살기 하실 때 많은 걸 챙겨가시는 걸 정말 비추드리는데요. 그럼에도 꼭 챙겨야 할 거는 샤워기 필터. 이거는 조금 현지에서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필터 샤워기 있죠? 다이소에서도 판매하고 쿠팡에서도 판매하는 거. 필터 샤워기랑 또 여분의 필터를 넉넉하게 챙겨 오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숙소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보통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필터를 갈아주면 됐고요. 근데 비가 좀 많이 왔거나 이럴 때는 조금 더 오염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어서 넉넉하게 챙겨 오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그리고 우양산 꼭 챙겨 오시고요. 왜냐면 햇빛도 평소에 세지만 비가 올 때 또 우산 역할을 하는 게 있으면 좋기 때문에 우양산 챙겨 오시고 수건은 보통 숙소에서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챙겨 오실 필요가 없지만 저는 얇은 수건 한 장 정도는 챙겨 오시는 걸 추천드려요. 조금 예비용으로 쓸 수도 있고 잘 때 베개에다가 깔아놓고 자면은 좀 피부를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선크림이나 모기약 이런 것도 저는 현지에서 구매하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뭔가 현지 기후나 이 벌레들한테 좀 더 잘 먹히는 게 현지 약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옷, 우리 여행 간다고 하면 한국에서 미리 많이 구매를 하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여기 와서 사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면 치앙마이 감성이랑 어울리는 옷은 또 치앙마이에서 팔기 때문에 이제 예산 파트에 대해 말씀드릴 건데요. 내가 원하는 그 한 달 살기의 수준에 따라 금액은 또 천차만별이긴 합니다. 그럼 제가 실제로 사용했던 한 달 살기 예산에 대해서도 알려드릴게요. 먼저 식비 약 34만 원을 사용했는데요. 하루 평균으로 12,000원 정도입니다. 주로 로컬 식당이나 배달 등으로 식사 2끼를 먹었고요. 카페는 한 번에서 2번, 그리고 가끔 야시장에서 뭘 사 먹거나 또 재즈바 같은 거 갈 때도 있었습니다. 로컬 식당도 저렴하고 배달 음식 같은 것도 엄청 저렴해서 식비는 부담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숙소는 이제 제 영상 보셨던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PT 레지던스에서 지냈는데요. 한 달 약 36만 원에 지냈습니다. 이제 태국 레지던스들은 공과금을 따로 내는 곳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과금까지 포함하면은 약 40만 원. 그리고 이 부분은 특히 혼자 여행하는 사람으로서 손해보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2명 이상이서 지내면은 뭐 70만 원짜리 숙소여도 인당 35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2명 이상이면은 더 좋은 숙소에서 더 저렴하게 지낼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 항공권. 이 부분은 조금 예외적으로 봐주셔야 되는데요. 저는 이전에도 쿠알라룸푸르에서 한 달 살기를 하다가 이제 치앙마이로 온 거라서 편도 13만 원에 있고요. 만약 한국에서 예매했다면 적게는 20만 원부터 많게는 한 5, 60만 원대까지 예상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교통비는 약 10만 원이 들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나왔는데요. 제가 거의 매일같이 볼트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어요. 이게 한 1,000원 정도밖에 안 나오기는 한데 하루에 한 2-3번씩 타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한 달에 1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험료는 제가 장기 체류 보험을 해서 비싼 건데 실제로 한 달만 하신다고 하면은 10,000원 초반? 그 정도로 저렴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유심은 그 마야몰 AIS에서 구매한 유심을 사용했고요. 그리고 생필품 금액 약 72,000원. 편의점에서 간식을 사거나 마트에서 과일이나 야채를 사거나 드럭스토어에서 뭐 샴푸 이런 생필품을 산 금액들을 합친 거고요. 온라인 쇼핑은 뭘 했냐면 제가 태국 쇼피로 샤워기 필터를 추가로 시켰어요. 이게 샤워기 필터가 현지에서 구하기가 어려운데 대신 온라인 쇼핑으로 살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샤워기 필터가 부족하신 분들은 쇼피 이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념품 약 5만 원. 코끼리 바지나 뭐 이것저것 자질구레한 것들 구매한 금액이고요. 제가 사실 이 뒤에 한 달을 더 지냈기 때문에 그때 산 기념품이 많아서 실제로는 이거보다 아마 더 구매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헬스장 72,000원. 이거는 제가 조금 비싼 마야몰 헬스장을 다녔고 거의 좀 비싼 편이긴 하지만 요가 수업이나 스피닝 수업 이런 거를 공짜로 들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그리고 마사지, 약값 등등 4만 원. 기타, 도서관 입장료랑 빨랫값 이렇게 해서 총 128만 원 정도 나왔고요. 만약 비행기를 한국 왕복 비행기로 따진다면 약 150만 원대 정도로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조금 아끼면서 가성비 있게 지내는 편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또 막 자린고비하면서 지낸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제 한 달 살기를 시작할 수 있는 금액은 약 150만 원부터인 것 같고 거기서 좀 더 보태서 200만 원, 더 그 이상으로 예산을 잡으면 숙소도 더 좋은 곳 가시고 투어 같은 것도 하시고 기념품도 더 많이 사고 그렇게 잘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지역별 특징입니다. 먼저 치앙마이의 중심에는 이렇게 네모나게 올드타운이라는 지역이 있는데요. 가장 치앙마이의 감성을 느낄 수 있는 곳이고 엄청 로컬 감성이 느껴지는 그런 맛집, 카페, 다양한 재즈바까지 누리기 좋은 곳입니다. 그 다음 님마네민. 치앙마이의 가로수길? 그렇게 불릴 정도로 뭔가 가장 힙한 동네인데요. 조금 더 깔끔한 감성의 힙한 맛집, 카페, 그리고 무엇보다 마야몰과 가까이 위치해 있어서 살기에 아주 편한 그런 동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또 한 달 살기로 많이 알아보시는 곳이 센트럴 페스티벌 이쪽인데요. 왜냐면 이쪽에 대형 콘도들, 조금 수영장이 있고 가성비가 괜찮고 잘 되어 있는 콘도들이 많이 몰려 있어서 이쪽에 살까 이렇게 고려를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여기도 엄청 큰 백화점이 있기 때문에 인프라는 편리하다. 하지만 올드타운, 님마네민 이쪽과 조금 거리가 있기 때문에 매번 이제 시내에 나가고 싶을 때마다 택시나 이런 걸 타고 조금 이동을 해야 돼서 불편할 수가 있어요. 대신에 2명 이상의 커플 여행객이거나 가족 여행객 이런 분들한테는 조금 조용하고 숙소 감성을 누리면서 지내시기에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 외에도 산티탐. 산티탐은 님마네민이랑 올드타운이랑 또 가까운 그런 지역인데요. 조금 더 현지 감성이 있고 훨씬 저렴하고 조금 조용한 그런 동네라서 나는 진짜 로컬에서 좀 지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도 추천하고요. 그 외에도 치앙마이 대학교 근처, 핑강 주변,
이런 곳들도 다 괜찮습니다. 치앙마이 전체가 엄청 넓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어디에 산다고 하셔도 교통적으로 크게 불편하진 않고요. 그리고 어디에나 로컬 맛집, 로컬 카페, 그리고 야시장까지 진짜 지역마다 다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만약에 한 달 살기가 처음이시라면 저는 그래도 님마네민이나 올드타운 주변 이쪽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치앙마이가 장점만 있는 곳은 아닙니다. 첫 번째로 심심하다고 느끼실 수가 있어요. 온전히 관광 목적으로만 한 달을 보내신다면 조금 시간이 남아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할 일을 미리 챙겨오시기를 추천드려요. 간단한 작업거리나 소소하게 블로그 쓰기 이런 거라도 좋습니다. 아무래도 태국이다 보니까 대마초 냄새가 나기도 하는데요. 옛날에는 좀 길거리에서 심한 편이었는데 최근에 법적으로 규제가 좀 강화됐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예전만큼은 심하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동남아 생활이다 보니까 벌레가 많은데요. 모기, 개미, 그리고 바퀴벌레까지도 좀 심심치 않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길바닥은 너무 자세히 보지 않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위생 문제가 조금 있는데요. 길거리 음식이 너무 싸고 맛있지만 이거를 이렇게 실온에 꺼내놔도 되나? 하는 음식들이 좀 있어요. 특히 해산물이나 곱창꼬치 이런 거는 조금 탈이 날 수도 있으니까 조금 조심해서 드시고 손도 자주 씻으시고 조금 지저분해 보이는 곳은 피해서 이용해주세요. 태국 제2의 도시, 한 달 살기의 성지 치앙마이. 친절한 사람들과 맛있는 음식, 여유로움 가운데서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곳. 너무 부담이나 큰 계획을 가지실 필요 없고요. 모험하듯 나만의 일상을 만들어가는 것. 그게 치앙마이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압박하는 사람들, 빠르게 흘러가는 시간, 숨막히는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으시다면 저는 진심으로 치앙마이 한 달 살기를 추천드립니다. 혹시 기독교시라면 치앙마이 한인교회에도 방문해보세요. 이 좋은 치앙마이에서 더 큰 기쁨을 누리실 수 있을 거예요. 제 영상이 한 달 살기를 준비하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더 많은 정보들, 특히 제가 맛집에 진심이기 때문에 다양한 소소한 꿀팁과 한 달 150만 원으로 살아가는 실생활 모습이 궁금하신 분들은 난나의 한 달 일기 채널 영상들을 꼭 확인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재밌는 한 달 살기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그러면 즐거운 한 달 살기 되시기를 바랍니다.